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가 피아노 언제 하면 좋을지, 피아노 그럼 왜 해야 돼요? 라는 영상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 어떤 피아노 학원 고르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개인 레슨 선생님 만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7살 아니면 이제 빠르면 6살부터 6살, 7살 그리고 제일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는 시기가 이제 8살이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돌봄 교실 외에 이 피아노 학원을 또 하나의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또 이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피아노 학원 어떻게 고를지, 어떤 피아노 학원을 고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학원을 고르는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 때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습기 정도를 이제 보낼 때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6살이나 7살에 아이를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목표로 우리 아이를 피아노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지, 즉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엄마가 목표를 일단은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이에게 정말로 음악이 즐겁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조금 더 다녀서 보고 피아노 공부를 조금 시켜보고 레슨을 시켜보고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아이를 예체능으로 밀어줄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일단은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학원을 선택할 때는 일단은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언제까지는 내가 재밌게 해보니까 아이가 잘하니까 내가 그때는 우리 아이를 전공을 조금 시킬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이제 생각을 정하셨으면은 이제 학원을 조금 투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어린이집 투어도 한 5개 이상을 했었고, 네, 유치원을 갈 때도 투어를 한 기본 3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첫째 아이일 때 이야기입니다. 네, 둘째 아이 때는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조금 학원 투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학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큰 관인 학원부터 소규모의 이제 학원까지, 이제 보습 학원까지, 그러니까 보습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조금 소규모의 이제 피아노 학원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큰 학원들은 원장님 한 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교습소. 보습이 아니고 교습소인데, 교습소 학원에 보통은 원장 선생님 한 분만 계세요. 네. 큰 학원을 가시든지 작은 학원을 가시든지 중요한 거는 이런 엄마의 생각을 원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이를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고 싶어요. 일단은 선생님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요맘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피아노가 재밌는 아이로 제가 좀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근데 또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면은 선생님들이 또 진도를 너무 안 빼십니다. 네. 얘는 조금 진도를 안 빼실 수도 있고,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는 좀 편하게 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약을 어머님이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나 진도에 급급해서 우리 아이를 푸시만 하지 말아달라. 그치만 어느 정도 진도는 따라갔으면 좋겠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그 교육 철학을 분명히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학원을 먼저 찾아가셔서 원장님과 먼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요즘에는 교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요. 저희 때만 해도 무조건 바이엘 상, 바이엘 하, 이제 해보신 분들은 체르니 배,
한호 막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드벤처 교재도 쓰고 뭐 여러 가지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교재를 이제 한번 보시고 어머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딱 다 보셨으면 일단 원의 상태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이 뭐 깨끗하고 더럽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연습하는 연습실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에 가면은 연습실이 뭐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피아노 상태를 보셔야 돼요. 네. 연습실 안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막 선생님이 아무리 낙서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때 할 때 보면은 아무리 낙서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막 그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어도 연습실 자체는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아노 관리예요. 피아노가 건반이 일단 정리가,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낡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피아노가 많이 올라가고 건반이 내려가고 하는지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피아노 상태를 봤을 때 외관도 그렇고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그거는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원장님들이 보통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피아노 건반까지 다 조율까지 신경을 쓰십니다. 네. 그래도 분기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냐면 또 소리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피아노 상태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원장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을 하셨는지 안 하신 분인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피아노 교육이 어렸을 때 그 교육까지는 작곡을 전공하셨든 성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작곡 전공하신 선생님, 그 다음에 건반악기, 피아노, 아니면 저처럼 파이프 오르간 이렇게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작곡 선생님은 분명히 거의 입시 때까지는 안 하시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는 있는 정도는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이제 보실 때, 아니면 이제 피아노 원장님은 사실은 음악을 전공하시면 돼요.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피아노 전공하신 선생님들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은 선생님도 피아노 학원을 여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꼭 보실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은 원장 선생님 상담하실 때 선생님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라고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를 따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걸 전공을 하셨는지. 근데 제가 사실은 더 추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건반 악기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좋겠죠. 네, 근데 큰 대형 학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밑에 선생님들을 쓰시기 때문에 충분히 학원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하셨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아이들이 차량을 이제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차량 도우미 선생님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이들이 이제 운전 선생님만 계시고 아이들이 직접 그냥 타고 내려서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스템인지 꼭 확인을 하셔서 엄마가 직접 픽업을 가야 되는 차량 장소까지 픽업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내릴 때 하원할 때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시스템의 학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정말 맞벌이를 하셔서 아이가 차량으로 완벽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차량을 안내해주는 선생님까지 있는 정말 그런 큰 학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우리 아이를 학원에서 내릴 때 정도는 내가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에 맞는 차량을 운행을 하는 학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엄마가 그 차량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를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아파트 정문에서 내려주고서는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막 들어왔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꼭 데리고 가세요. 한 번은 데리고 가셔서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어디가 넌 좀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요거는 한 8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6살과 7살은 엄마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아이가 8살 정도 됐을 때는 꼭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이의 성향상 굉장히 큰 학원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너무 복잡해서 엄마 이런 데 싫어요 하면서 작은 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제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내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근데 또 너무 성향만 믿고서는 가셔도 안 돼요, 나중에는. 왜냐면은 우리 아이의 성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치만 초등 1학년이라면은 분명히 내 아이의 지금 성향이 어떤지, 특히 첫 학기에는 고려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직접 가신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한번 둘러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개인 레슨 선생님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맘마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